자, 3교시입니다. 3교시. 학교 수업이야. 오늘 대빵기네. 와, 자, 3교시입니다. 그러네. 수학만이 학교 수업. 3교시입니다. 또 제가 들어갔고요. 초등학교 수업이야. 자,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단 먼저 복습부터 하자면, 지난 시간 1교시에 배운 내용이 조금 이제 극값 관련 내용인데, 이제 극값을 주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증가함수랑 비교하시면 좀 비슷해요. 뭐 증가함수처럼 극값이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 때 일단 4차 함수를 넘어갔어요. 4차 함수가 이게 미분하면 3차식이 나오고 그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 일단 교과서에도 없고 너네 아마 그 푸시는 수업자료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아마 공식적으로 아마 그게 글쎄.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다른 책 할 때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 또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가위가 없는 경우는 이제 증가함수랑 동일하게 판별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가위를 주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 그 함수의 이제 그림자를 이용해서 이제 그 상황을 딱 묘사해 보시면 이제 거기 안에 몇 가지 힌트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구간이 주어지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를 체크합니다. 첫 번째가 판별식, 두 번째가 미분계수, 세 번째가 축이란 걸 또 체크해줘서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정답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 2교시에 배운 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인데, 그러니까 뭐 이건 매번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을. 근데 나중에는 안 그리고 풀어요. 보통은 이제 익셀만한 것만 체크해서 뭐 양 끝점 혹은 극점들 이런 것만 체크해서 가장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아마 베이직셀의 미정계수 문제, 왔다 갔다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보통은 조사 시험은 잘 안 나오고 보통 반대로가 많이 나와요. 웬만한 경우는. 그러니까 연속도 반대로 연속이다가 시험 문제인 거고, 미분도 반대로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통 반대로 하는 그런 미정계수라 불리는 문제가 보통은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소개해드린 게 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고1 때 기억나는 친구는 혹은 저랑 했던 친구들은 그때랑 같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마지막에 식이야. 마지막에 식이 3차식이 나오고 이러는 거지. 이제 배운 게 3차 함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도 달라지는 건 그 마지막에 식만 달라지고 기본 베이스는 동일하게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을게요. 물어보세요. 진짜 어렵다. 근데 이거 어머니 알고 계신가? 약간 무단인가? 그랬다. 생기부? 화보랑 생기. 생기부, 살생부. 이 친구 어떡하지? 됐어. 근데 그거 적지 않아요? 상당히 빡세게 뭐 대충 뭐 약간 그런 거 이제 하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상담할 때 참고하려고. 진짜요? 어떻게 적었어요? 저 알고 싶어? 끝나고 따라와. 맞아요. 사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안 쓰진 않고 대충 뭐 필요하면 기록 같은 거 합니다. 뭐 특이사항 같은 거, 이 친구 뭐 이렇게 좀 특이사항 같은 거, 뭐 김동현 지각 많이 한다. 이런 거 이제 부모님께 딱 고다질해서. 자, 질문 없어요, 근데? 저 네. 베이직셀 음. 93쪽에 14번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할게요. 자, 이거. 자, 아까 내가 이럴까 안 하는데. 자, 지금 다시 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베이직셀 지금 보세요. 참고로 이 문제는 제가 보통 그 예상하는 질문들이 있잖아. 그건 예상했고요. 근데 가끔은 넘겨드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시간이 없다던가. 혹은 이제 한번 내 수업 잘 들었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자, 성중아, 어디가 불편하니? 역함수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역함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 그 교사용 문제집에도 아마 이 문제가 있었어. 그 제가 드린 소단어 문제, 원래 발전 문제 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편집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오랜만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일단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역함수란 거를 그동안 많이 봤잖아 종종. 근데 우리 볼 때마다 사실 썼던 거는 이런 게 아니거든. 뭐 예를 들어 이거 말고 혹시 이거는 아시죠? 예를 들어 역함수가 이렇게 지나요. 자, 원래 함수는 뭘 지나? 그러니까 이거 제일 많이 쓰는 별 2개짜리, 항상 말씀드린 별 2개짜리. 그리고 가끔 쓰는 것 중에 뭐 교점 나올 때 y인엑스 요거 쓰는 거. 그러니까 요거 2개를 보통 많이 써. 이제 지난 고1 때 이후로. 근데 이게 잘 안 쓰는 게 나와서 어려운 문제야. 잘 안 쓰는 내용이거든. 자, 어떤 내용이다? 자, 역함수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자, 오랜만에 복습부터 하자면 아까 제가 이걸 그렸다가 지금 지웠는데요. 다시 하나 그릴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신. 지금 누구 왔나요? 누구 왔나요? 자,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혹시 자 오랜만에 복습 이거 혹시 f 함수는 맞나요? 네. 이게 이제 함수의 뜻도 배웠잖아. 이게 함수가 맞거든요. x가 다 선택을 하고 있잖아 하나씩만. 근데 자 역함수가 뭐였냐면 역함수는 거꾸로 역자 거꾸로 이제 만든 함수 거꾸로 이렇게. 자, 이거 함수 맞을까? 왜 아니지? 이 4라는 게 선택을 안 하면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배웠잖아. 그럼 질문한 게 역함수는 언제 있을까? 즉 역함수는 항상 있다 없다? 항상 존재하지 않고 언제만 있다? 혹시 아까 제가 잠깐 말했었는데 우리가 고1 때 자, 함수의 종류라고 해서 자 이어갑니다. 역함수가 언제 존재하느냐?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존재해요. 1대1로 만나고 대응으로 만날 때 존재한다고 배워. 일단은 혹시 이 1대1 대응 그래프상의 이미지 하나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래프 하나 주면서 이거 혹시 1대1 대응 함수일까요? 뭐 이런 문제. 1대1 대응 이게 아닌데. 아니, 그럼 이거 뭐가 안 돼? 1대. 아니, 돼요. 찍었구나. 1대1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1대1 이렇게 가로선 그어서 뭐 판단도 했고요. 어쨌든 이런 이미지 다들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필요한 문제라 좀 설명도 어려워. 근데 이제 외울 친구는 마지막을 외우면 돼, 마지막을. 자, 어쨌든 그럼 자 이미지가 뭐냐면요. 약간 기억나? 약간 이런 느낌의 이미지야 함수가 1대1 함수는. 제가 또 표현할 때 위아래로 뻗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부러지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말고도 혹시 이런 것도 1대1 대응이거든. 지금 어차피 자 여기 있는 이 함수도 이 둘 중에 한 개라는 걸로 가시는 거야. 다시 역함수가 존재한단 말은 1대1 대응 함수고 1대1 대응 함수란 말은 이런 느낌의 함수라는 거야 쟤도. 그리고 자 얘를 말로 표현하자면 자, 얘는 지금 약간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게? 증가. 우리가 이번에 증가를 배웠잖아. 자 얘는 증가하는 모양이지. 언제 증가해? 계속. 자, 항상 증가하는 이런 모양. 얘는 항상 감소 이런 모양이잖아. 이제 이 둘 중에 한 개가 제 모양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무리는 그 둘 중에 누가 제 모양이냐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선택은요.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용할 건데, 자 혹시 오랜만에 이거 한번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해서 고르라서 끝낼 겁니다. 혹시 이거 어떻게 먼저 아세요? 제가 이 함수에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극한 문제입니다. 물론 잘 안 나오는. 혹시 이거 뭔 줄 아세요? 혹시 이거 풀이 전략이 뭔 줄 아세요? 이거 제가 우리 책에도 몇 문제 없길래 잠깐 지나가도 말한 적 있어요. 이게 전략이 뭐냐면 원래 최고창으로 묶어주는 게 전략인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자, x 3제곱 묶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또 왜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고 요거 0, 0, 0 가잖아요. 그리고 남는 거 보시면 딱 이것만 남거든요. 그럼 성중아 다시 물어볼게. 얘는 뭐가 될까? 계속 증가. 이게 양의 문제 발산이죠. 자, 이거를 지금 왜 물어봤냐면
자, 우리 그래프에서 혹시 그래프 오랜만에 내비게이션 문제. 그래프에서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오른쪽. 이제 내일 학교 가시면 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시는 거 맞아요? 즉 오른쪽으로 쭉 갔더니 y가 어떻게 된대요? 계속 커진다는 거니까 이 그림이구나. 얘를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이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문제로 바뀌어요. 즉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흐름 이해돼?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 문제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도함수. 그럼 도함수가 일단 뭐가 돼야 돼? 0보다. 자,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요. 모든 실수일 때는 판별식 문제 맞나? 판별식이 뭐이면 될까요? 얘는 뭐 한번 구해보시면 얘는 판별식이 뭐이면 돼요, 여러분들?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아요? 이렇게 끝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역함수가 있다라고 나온다는 거야. 자, 흐름 한번 정리해봐. 뭐 폭풍처럼 쫙 지나갔는데 혹시 밖에 비 오니? 급하고? 자,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잘 안 나오는 조건이야. 그래서 기억이 거의 안 날 건데 이제 고1 때 우리가 제일 처음 때 이걸 배워요.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있단 말은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일 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 강한 조건이거든. 그리고 자, 오랜만에 1대1 대응이란 말은 그럼 이제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미지가 뭐였었냐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뭔가 꺾이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이런 느낌의 위아래로 뻗어가는 이런 상황이 1대1 대응 함수야. 그래서 얘도 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둘 중에 누구인지를 고르실 때는 제가 지금 한 방법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구해본 거야. 그리고 이것도 소개드렸지만 원래 전략은 최고치항 묶기라고 해서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서 구해보시면 무한대로 발생한다. 즉 오른쪽으로 쭉 갔을 때 계속 커져야 되니까 요 그림인 거지. 요 그림이니까 말하면 항상 증가한다. 이거 항상 증가한다는 거야. 즉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 문제니까 도함수가 0 이상이다. 로 가는 판별식 문제라고요. 흐름 이해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해보세요. 자, 또 네. 그 18번이요? 18번이요. 15초만 네. 기다릴게요. 친구 잘 만나고 왔어? 시험 잘 보세요. 응원할까요? 자, 18번이요. 네. 오른쪽 문제. 아,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값이 있긴 한데 여기 사이에 있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이제 어려웠었는데 제가 한 번 더 흐름 짚어드릴게요. 이해해 보세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구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경우는 약간 세 가지를 체크를 보통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일단 배운 대로 따라가자면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극값이 일단은 있어야 되니까 극대량 극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판별식으로 체크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제 판별식이 양수일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그려보자면 이번 문제는 이제 쉽게 푸시려면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했잖아. 내가 이 그래프를 써먹어야 돼요. 이 문제를 쉽게 풀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쩌면 판별식 0보다 크다.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끝이 아니라 얘가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0과 3이 뭐 잘 보시면요. 여기쯤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묘사한다고? 주어진 도함수에다가 f'0 여기잖아요. 대입하시면 양수가 되고요. f'3 대입하면 양수가 된다.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야. 아직 이 그림이 완벽하게 묘사가 안 끝났어요. 자, 마지막에 뭘 체크한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축이라는 게 있어. 세 번째가 이제 축의 위치를 체크합니다.
자, 이 축은요, 중3 때 배우는데 자, 어떻게 구한다? 여러분들이 꼭지점 구하는 것처럼 구하시면 돼요. 뒤에는 관심 없고요. 자, x가 얼마? 가운데가 2네요. 그러니까 요 축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0과 3 사이에 있음도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이제 운 좋게 뭐 체크를 사실 안 해도 뭐 딱히 상관없겠네요. 원래는 체크를 해줘야 되고 문제에 따라서 여기도 부등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뭐 정답은 요거 연립한 거 정답인데 이렇게 연립해 보세요. 밥상은 다 차렸습니다. 어차피 이 그림을 잘 그리시면 거기 안에 다 이제 할 게 보인다는 거예요. 판별식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경계점들, 끝점들 체크해 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축 체크해 줘야 되고요. 자, 또 자, 지원하면 좀 물어볼 게 없어요? 지금 문제 푼다는 건가? 제비는 또 물어볼 거 없어? 아까 뭐 그거 이후에 괜찮아요? 몇 번? 20번? 그럼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부끄럽나? 자 20번 그럼 봐봐 저는 오히려 질문해줘. 이런 비는 시간이 싫어. 차라리 질문하면 안 비잖아. 자 20번 갈게요. 이거 분명 지금 틀렸거나 못 푸는데 말 안 하는 친구 있다니까. 혹은 숙제를 안 풀었거나 숙제하는 거 별말 안 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이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2차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일단 혹시 먼저 이거 두 개 어떤 관계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이거 두 개 지금 그냥 아무 두 개는 아니거든요. 혹시 무슨 관계가 있게? 약간 이거 혹시 일단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이거 혹시 X축에 대해 서로 대칭인 거 아세요? 이렇게 딱 접으면 서로 모양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왜냐면 이게 중요해 또. 이제 이거 가지고 또 가운데 연결을 좀 시킬 거라서 사실 이런 것들을 뭐 의식도 해봐야 돼요. 이게 아무 두 개냐는 거예요. 아무 두 개가 아닙니다. 다시 이거 두 개는 지금 X축에 대해 대칭인 관계예요. 그리고 자 어쨌든 가운데 보시면 직사각형이 하나 내접해 있는데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자, y는 정해져 있네요. 저희는 지금부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잘 표현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시면 문자를 빌려 쓸 거거든. 근데 매번 빌려 쓰는 게 비슷하는 거야. 여기를 빌려 쓸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요. 보통 저런 위에 점 하나 건드리면 좀 다 표현이 됩니다. 옛날부터. 자, 얘 문자 t라고 빌려 쓸게요. t, 얘가 지금 여기 위에 점이거든. y는 따로 안 쓰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할 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자 대칭을 이용할 건데 그리고 자 얘네 둘은요 x축의 대칭이거든. 근데 혹시 얘네 각각은요 또 뭐에 대해 대칭인 줄 아세요? 이 y축 대칭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되게 예쁘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다 대칭 덩어리야. 상상하는 걸 다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다? 여기가 t면요 요 길이가 지금 t인 거죠. 그리고 요 길이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5인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요 길이도 t 맞나요? 대칭이니까. 요 길이도 쟤랑 똑같은 거 맞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로 나왔습니다. 바로 쓸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 자, 3차 함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상 까보면 3차가 나올 겁니다. 고1 2차가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마지막에 t의 범위 체크할게요. 자, t라는 거 이제 0보다 크다. 일단 기본적으로 t가 이제 제가 여기를 찍었잖아요. 1, 4분면 쪽이니까. 0보다 크셔야 되고요. t가 뭐를 못 넘어가냐면 혹시 우리 여기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x절편. y 값이 0일 때 x 값 구해보시면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만 있어야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돼? 혹시 그 다음에는 풀 줄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제? 이제 한번 극값을 쭉 가보시면 이제 아마 여기 사이에 있는 극값 중에서 아마 하나가 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면 옛날 기억 사실 나실 건데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고1 때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그냥 이미 아는 친구는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자, 또 물어보세요. 자, 지금 시간 21분. 자, 질문하세요. 원래 오늘도 준비할 때 진도 먼저 할까 하다가 오늘은 좀 여기 페이지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야. 또 없어? 성준이 앞에 밀린 거 다 했어? 밀린 거요? 저 아직 그거 못 들었어요. 이래서 원래 그 빠진 거 제가 영상 찍잖아요. 원래 빠진 것도 원래 학원 원장님은 학원에 와서 시켜라.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집에서 하면 잘 안 듣거나 이게 대충 듣게 돼요. 근데 감당할 수 있냐고요, 친구야. 궁금하잖아, 그 빠진 내용. 자, 또 질문하세요. 일단 한 30분에는 시작을 할 거야, 무조건. 늦어도. 오늘 사실 약간 제가 1시간 반 충분하겠지. 네, 아무니까 없어요. 헬프. 자, 최희야 뭐 도와드릴 거 없어? 물어보세요. 해볼만한 질문. 야, 학교생들 질문 받으세요? 안 받아요? 불도저. 밀고 가. 근데 그래도 아니 질문 안 받을 수가 있나? 뭐 숙제가 애초에 없는 건가? 거기는? 아니 뭐 수업 시간 중간이라도 질문 같은 거 안 하세요? 블루도 받으시는데 선생님 뭐예요? 서로 잘 안 들죠. 지금 10명도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 그 30명 정도 되면 손 들겠어요? 부끄러워서. 근데 이게 부끄러운 게 없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심리가 좀 이 무거워지나 소리 좀 관심 받는 게 관심? 수근거려 제 손 들었다 뭐야? 뭐야? 그게 나대 그런 거예요? 그게 나대는 건가? 근데 제 여자친구가 말하기로 그게 이제 그 손 들고 막 참여를 잘해주면 되게 고맙고 그래서 막 그 생기부 쓰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번에도 막 쌤들이 그게 일이더라고 생기부 막 진짜 엄청 오래 쓰는데 엄청 길게 썼더라고요. 그런 친구한테는 막 진짜 막 열 몇 줄씩. 근데 수업 시간에 졸고 안 듣고 따뜻하고 이런 친구는 이제 한 줄. 근데 이제 한 줄도 보통 나쁜 말을 못 쓴대요. 그냥 그런 말, 좋은 말은 아닌데 돌려가는 말. 약간 이 친구는 좋은 친구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 말 어때요? 말 뉘앙스 어때요? 약간 이제 오묘하게 개인주의가 강하다. 사색을 즐겨한다. 학교에서 잘 들으세요. 선생님들이 진짜 고마워해요. 그분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잘해주면 되게 나도 힘이 나. 자, 질문 없어요? 네네네. 그거 말고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요 책 먼저 할게요. 일단 그거 여러분 자 오늘 드린 수업 자료는 넣어줄까? 오늘 드린 수업 자료는 금요일까지 한번 좀 틈틈이 풀어보시고 금요일날 질문을 또 받을게요. 추가로. 아시겠죠? 자 질문 없으면 저 1분 뒤 시작합니다. 시간 아까워. 자, 있네요. 자, 90쪽에 20번 가겠습니다. 요거 활용? 네,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뭐 그림이 없는데 역시나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이 문장 보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기 활용은 다 이 문장이 일단 있어. 뭐뭐의 최대값. 그리고 자, y쪽은 정해져 있다고 했죠. 자, 이 y 자리가 누가 오면 돼? 이제 누구? 이 자리에 이제 AP의 길이가 오게끔 식을 잘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문자 하나 빌려 쓸 거고요.
근데 이거 문제가 왜 쉽냐면 문자를 빌렸을 게 약간 뻔해서 쉬워요. 이 문제가. 자, 어디를 문자로 쓸까요? A는 나와 있잖아. 누구를? 요 위의 점을 문자로 쓰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예를요. 제가 t, t 제곱이라고 하나 빌려 쓸게요. 그리고 혹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할 줄 아시죠? 자, 거리 구해보시면 루트.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맞나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일단 루트는 보지 마시고요. 루트 안쪽이 4차식인 거 보이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4차식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일단 t의 범위는 있게 없게 이번 문제. 이번 문제는 딱히 범위 없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t는 모든 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4차 함수는요 아시죠? 이게 모양에 따라서 가위를 안 줘도 최소값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4차 함수에 뭐 이런 모양도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면 가위를 안 줘도 괜찮아요. 이런 부분이 최소값이니까. 이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혹은 4차 함수에 이런 모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상하기로는. 그러니까 가위를 안 주는 경우는 안 줘도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특히 4차식으로 나올 때는 안 줘도 보통 괜찮아. 근데 보통 3차는 거의 줘요. 3차는 가위를 안 주면 보통 이런 모양들을 상상해보시면 다 안 생겨. 4차는 이런 모양들은 안 줘도 생겨요. 특히 뭐 최소 같은 거 생겨요. 또 자, 1분이 갑니다. 진짜 갑니다. 오늘은 약간 쉬운 거는 코너야. 진짜로. 쌤, 네. 이거 4차를 그 2로 나누기까지는 했는데요. 네. 얘를 이거 어떻게 분리해요? 이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도함수 구하실 거잖아. 네. 구하고 그 2로 혹시 이거를 만족하는 t값 하나 있을까? 마이너스 1 있네요. 마이너스 1. 아, 1은 안 왔다고요? 그것도 하시면 되고요. 잠깐 저 바로 갈게요. 자, 인수분해 하는 중이거든. 이렇게 해서 t 빼기 1. 자, 요거 2로 묶을까요? 이건데 여기는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허근이 나와요. 여기는 없고 후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 하나밖에 없고요. 양옆에 아마 증가함수 확인해 보시면 아마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오른쪽에서는 증가할 거예요. 이게 아니면 최소가 안 생기잖아. 사실 그런 센스도 필요하십니다. 아시겠죠? 즉 이제 t가 1일 때니까 t에다가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인 거야. 우리 4차 함수도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가끔. 그러니까 4차 함수도 이제 사실은 많이 풀다 보면 모양들이 몇 가지 있어요. 유명한 모양들이. 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도 좀 이제 있어 몇 가지. 그래서 t에다가 1 대입하시면 수가 나왔어. 아마 정답은 그럼 루트 17인가? 선생님 저거 t 플러스 1 아니에요? 헐. 마이너스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럼 정답은 루트 5인가? 네. 루트 5. 지금 한게 맞았나요? 너가 맞았습니다. 제가 틀렸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30분입니다. 슬슬 마음의 여유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영상 찍혀있고. 자, 저희 날선 유형 가볼게요. 일단은 근데 오늘 내용은 말했지만 지난 시간에 최대값처럼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를 3차라든가 4차로 하는 작업 할 겁니다. 아시겠죠? 날선 유형 페이지는요. 자, 페이지는 몇 쪽일까요? 몇 쪽일까요? 68쪽 가볼까? 자, 68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를 그냥 바로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215번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도 지난번 겨울방학 특강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작업을 해보자는 거지.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215번 문제입니다.
이제 뭔가 뜬금없이 방정식. 그래서 지금 배우는 파트의 제목은요, 이제 우리가 방정식에서의 활용이라는 파트고,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얘는요, 근데 굳이 그래프 이용할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3차 방정식 우리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어때요? 이거 그냥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인수분해 가능하잖아요. 제 말 이해돼? 사실 이 문제는요, 제가 이제 매번 느끼는데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약간 이거는 좀 이제 개정판에서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거는 혹은 어쩌면 그런 교훈을 주려고. 다시. 그리고 이 문제는요, 일단 읽어보시면 방정식 문제입니다. 실제로 오늘 1교시 내용은 이제 방정식, 3교시 내용입니다. 방정식 관련 내용이고, 자, 읽어보시면 어쩌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냐, 뭐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자, 첫 번째 풀이. 이번 문제가 정말 유일하게 가능한 문제인데, 첫 번째 풀이. 실제로 뭐 하자? 이 방정식을 푸는 거 어때요? 방정식을 풀자. 꼭 얘는 사실 시험에 이렇게 절대 안 나올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마 웬만하면 안 풀리게 줄 겁니다. 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요. 한 큐에 갈게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해보시면요, x값 실제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구해보시면 x가 어떻게 나온다? 자, 이렇게 3개니까 정답은 3개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거지. 아마 이 책 만드신 분도 일단 이런 느낌이다라고 소개하려고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필기해 보세요. 이 문제의 의도. 그리고 당장 이제 오른쪽 문제부터는 안 풀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풀리는데 이 방정식 실근 몇 개냐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방정식 문제를 일단 뭘로 풀자? 제가 근데 이 내용을요, 지난 시간에 아까 극값 소개할 때 이 작업 해본 적 있어요. 제 이 방정식을요, 필기할게요. 위에 써 있어요, 사실은. 함수로 푸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학기 때도 삼각 방정식 풀 때 이제 그런 느낌을 좀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안 풀려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일단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방정식에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실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치?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함수에는요, 이제 방정식을 함수로 갈 때 함수가 2개 생기거든. 두 함수에는 뭐가 있다? 교점이라는 게 있는 거 맞아요?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 뭐다? 같다. 다들 이 관계는 아시는 거지. 자, 이미 알고 있잖아, 이거. 그거를 풀자고요. 지금부터 이거 두 개는 같다는 걸 이용해서 자, 어떻게 풀어보자. 자, 전 문제 가지고 올게요. 자, 이 문제가 예시입니다. 자, 이 방정식을요, 자, 방정식을 자, 어디로 가자고? 함수로, 죄송한데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써야지. 자, 이 방정식을 함수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함수로 가는 방식은요, 어떻게 하자고? 양쪽에다가 y는 우리 1학기 때 그 삼각 방정식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y를 2개 붙이시면요, 요게 지금 뭐처럼 보인다? 함수처럼 보이세요? 여기 함수 2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뭐 할 차례냐면 교점을 봐야 되니까 이제 그래프, 이 친구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지금부터 밑에 공간이잖아. 그려볼 시간 드릴게요. 자, 그리는 시간 40초 컷 하세요. 자, 이거 그리는데 40초 넘어간다. 이제부터 타임 오버야.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빨리 그릴, 빨리. 그러니까 그려보시면 알아. 그러니까 그려보시면 3개가 보여 또. 그러니까 이렇게 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이 관계를 알고 있잖아. 이 작도 처음 아는데 달라진 건 뭐라고? 그러니까 이 함수가 3차 함수인 게 달라진 거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 여기는요, 너무 진지하면 안 돼요. 이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사실 그냥 옛날 거 모르는 거예요. 자, 40초 안에 그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보시면 이제 교점을 보시면 돼요. 겹치는 게 몇 개인지. 자, 저도 갈까요? 자, 바로 갑니다. 자, y 프라임은
그러니까 이제 40초 컷 내시려면요 좀 암산도 하셔야 되고 빨리빨리 뭐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아마 증감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극대값 대입은 여기 할게요. 대입하시면 이렇게 극소점 대입하시면 이렇게 해서 2점 나오시고요.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1,2 여기쯤 1, 마이너스 2 여기쯤 y절편은 여기를 지나가셔야 되고 자, 어떻게 그리자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는지 여기 지금 뭘 그린 거다? 자, 얘를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여러분 혹시 얘가 먼저 아세요? 얘가 뭐예요? 이거잖아 x축. 자 만나는 점 교점 몇 개예요? 3개잖아. 요게 이제 실근의 개수랑 같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구하실 한번 필기해 볼래? 여러분 자 그럼 질문 우리 아까 실근도 구해봤잖아. 혹시 이 친구의 x값이 뭐게요 그러면? 이게 뭐다? 이게 저기서 뭘까요? 루트 3 맞나요? 요게 0이고 요게 뭘까요? 이거겠죠.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들을 구하시오는 풀어야 돼.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못 구해도 몇 개인지는 그래프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해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217번 문제 해보세요. 그 위에 있는 216번, 214번이 그래프 그려봐. 뭐 그 내용인데 뭐 그려보시면 되고요. 자, 217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안 풀릴 거예요. 아니, 당연히 시험이나 안 풀리는 거 줘야 돼. 풀리는 걸 주면 고1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파트가 이제 고1에서 발전되는 유형인 거예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고1 때 새롭게 배웠거든. 그 당시에는 푸는 걸 배웠다면 이제는 안 풀리는 거예요. 주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기 때문에 좀 간접적으로 뭐 실근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해해 보세요. 자, 217번입니다. 지금부터 30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리면 끝나는 거라 이론상 1분 내로 풀 줄 알아야 돼. 1분도 많아. 50초 컷. 근데 아직도 막 한 세월 걸린다. 막 그리는데 막 1분, 2분 걸려요. 안 돼. 그러니까 이 도함수 활용하는 파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거를 할 줄 알면 사실은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게 돼요. 자, 한번 지금부터 저도 가보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에 뭘 구해라? 실근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몇 개인지 구해봐라. 자, 출발은요 함수로 갈 건데 자, 함수로 가는 방식을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y는 치신 다음에 자, 왼쪽에 있는 4차 함수 한번 빠르게 그려볼게요. 자, 왼쪽에 4차 함수입니다. 자, 얘 인수분해 해보시면요 이런 데서 약간 암산을 할 줄 알면 빨라요. 이렇게 되고요. 자, 후보가 3개입니다. 3개고 확인해 보시면 여기 2 넣으면 양수, 음수, 양수, 음수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대입해 보시면 0, 마이너스 1 여기 넣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 2 자, 루트 2를 대입하시면 와우 3인가? 그리고 아마 얘도 똑같이 3 나올 거예요. 어차피 제곱이랑 4제곱은 부호랑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3점 체크하신 다음에 그래프 아마 W 모양이 있죠. W 모양. 자,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느낌의 좌우가 대칭인 이제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자, 점 찍어보시면요. 사실 이번 문제는 그거 아세요? 어차피 이 y 값은 중요하잖아. 대충 이제 x축과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찍은 다음에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프가 저 모양이 안 나와. 잠시만요. 쌤 이거 M 모양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거를 틀렸네. 반대입니다. sorry. W가 아니라 M자 모양. M자. 제가 구한 게 맞았네요. 제가 틀렸네. 자,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맞는데. 2대0. 아,
브라보. 자, 예, 여기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교점 보이세요? 교점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 실근도 몇 개 있다고? 네 개 있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지 이해돼? 그리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게 사실은 우리 다른 유형책의 이제 또 유형 문제인데, 여러분 보세요. 얘 지금 실근 4개인 건 저희 알 수 있겠지. 교점 4개니까. 그런데 자, 실제로 실근이 뭔지 알 수 있다 없다? 자, 그거를 알려면 뭐 해야 돼 이제? 그럼 쟤를 풀어야 돼요. 우리 못 푸니까. 근데 그거 알아? 이거 풀 수 있다 우리. 고1 때 이거 복 2차식이라 배워요. 풀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런 있잖아. 혹시 이거 말고 추가로 더 알 수 있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실제로 개수 구하는 유형이 있고요. 뭐가 있냐면 혹시 여러분들 추가 질문. 자, 이거 4개는 확정이잖아. 혹시 이 4개 실근이면 실수는 부호가 있잖아. 혹시 이 4개 부호는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부호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자, 여러분 얘가 이제 교점이니까 실근이잖아. 얘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우리 이 부호도 알 수가 사실 있어요. 음수 몇 개? 2개, 양수 몇 개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걸 필기하겠습니다. 이게 유형 문제. 사실 이제 여기 파트는 보통 물어보는 게 실근의 개수 몇 개냐, 혹은 좀 더 디테일하게 양근이 양수인 거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물어본다는 거지. 자, 음수인 근 2개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양수인 것도 몇 개 있다? 2개 있어요. 요것도 한번 다음으로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다음 장에 넘어가서 몇 번 해볼까? 218번 문제. 자, 체크해봐. 218번 그리고 220번. 요거 하나씩만 더 해보고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계속 말하지만 이런 게 약간 조사하는 문제인데 또 여기도 조사 시험은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사 문제가 잘 시험에 안 나오고 또 증가하고 조사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반대로 줘. 실근이 뭐 2개더라. 반대로 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자, 218번, 220번 두 문제니까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218번, 220번. 그러니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하나씩만 찍는 거. 되게 쉽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에다가 3차, 4차를 끼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쪽 식이 2차로 바뀌면 고1용이 돼요. 2차 뭐 방정식도 그 당시 기억나세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배워요. 제목이.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소위 3대장,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요 서로 다 돕고 돕는 관계라고요. 얘네들이. 218번, 220번. 자, 한번 같이 또 해볼까요? 자, 이번 문제도 읽어보시면 나 3차 방정식인데 이거 실근 몇 개야?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역시나 잠깐만, 이거 혹시 풀리기 안 풀리기? 조립될 이거 풀리네? 진짜 되게 성의 없네. 잘 풀립니다. 일단은요. 조립제법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풀리긴 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풀려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간접적으로.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풀립니다, 여러분들. 자, y는 자, 하신 다음에 자, 이 친구의 그래프 한번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길게요. 실수 안 하고.
자꾸 지네. 저도 원래 좀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x는 1, x는 3. 가운데 2, 0 넣으면 양수 나오고 2 넣으면 음수 나오고 양수 나오네. 1, 0, 3, 와 힘들어. 안 힘드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자, 1, 0 여기쯤 그리고 3, 4 여기쯤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이 y는요 x축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실근 몇 개 있다고? 실근 몇 개? 이게 2개죠. 자, 여러분들 부호 체크해 볼까? 실근의 부호는 뭐예요? 둘 다 양수인 거 보이세요? 부호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부호는 둘 다 양수다. 양수 2개, 양근 2개. 보통 양수인 근을 양근이라 불러요. 짧게 줄여가지고. 자, 밑에 있는 220번도 가보겠습니다. 좀 별거 아니다고요. 그린 거 뿐인데. 자, 220번입니다. 바로 갈게요. 자, 얘도 혹시 풀릴까? 안 풀릴까?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겠습니다. 자, y는 y 프라임 는 0. 자, 4x제곱 묶어주시면 x 더하기 3이니까 후보가 2개가 되네요. 여러분 혹시 이제 외우시고 있어요? 4차 함수에서 이런 상황 딱 나오면요. 보통 둘 중에 자, 누가 탈락되는 줄 아세요? 경험적으로. 자, 누가 탈락되게? 보통? 보통 요게 탈락되는 거 아세요? 여기 제곱적으로 탈락이 돼요. 보통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찰할 줄 알면 지난 시간에 넘어간 그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좀 어렵다니 이런 거 다 고찰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모르겠고 대입해 볼게요. 양수. 자, 가운데 -1 넣으면 이것도 양수라서 얘가 탈락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얘 마3 콤마 도와줘. 혹시 얼마나 보세요? 혹시 y가 얼마나 와? 도와줘. 제발. -22 다들 안 풀어보신 거야지? 자, 0,5. 자,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거 할 줄 아는 거 안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려보시면 마3,20이니까 절반 밑에 있네요. 여기 어디가쯤. 그 다음에 0,5니까 여기 위에쯤이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얘랑의 교점 보시는 거니까 교점 몇 개? 자, 교점 2개고요. 실근도 몇 개다? 2개 맞나요? 근데 이 실근은요 2개인데 부호는 뭘까요? 둘 다 음수인 것도 아시겠어요? 둘 다 음수구나. 음수가 2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누군데요? 나도 모르지. 그거를 알면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거 플러스 빠르고 정확하게 딱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유형 18번 가겠습니다. 별표 칠게요. 시험 문제입니다. 일단 쉬는 시간 전 요 내용 연습 몇 번 하다가 잠깐 쉬겠습니다. 자, 유형 18번 별표 치고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요 근래 계속 말하지만 요 근래 매번 별표 친 문제가 이런 문제였거든요. 자, 어떤 문제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222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이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K 보이세요? 또 역시나 이제 식이 미완성이고요. 대신에 밑에 보시면 이 문제는 거꾸로 뭐를 알려주고 실근이 몇 개 있더라? 3개 있더라라고 이제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필기하자면 우리가 어쩌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3차, 4차 방정식에 뭐를 자, 하나 필기할게요. 방금 우리가 했던 게 실근의 개수를 방금 저희가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조사하는 문제가 매번 처음 나오잖아. 증가감 조사하는 문제, 극값 조사하는 문제. 근데 이번 문제는 반대로 조사된 결과를 주고 얘를 구하세요. 이 문제예요. 보통 뭐 미정계수라 부르기도 하고 왔다 갔다 문제라고
파트라고 저는 부르는데, 근데 항상 이제 이것보단 얘가 항상 중요해요. 어디 파트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그럼 배운 대로 하면 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배운 대로 그래프로 가서 확인하자는 거야. 제가 한번 시범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필기해 보시겠어요? 자, 다시 이번 문제는 요 3차 방정식이 222번 문제 실근일 3개 같더라. 자, 223번 문제 실근일 몇 개 가져요? 밑에 거는? 몇 개? 2개 같더라. 그 밑에 문제 224번은 실근 몇 개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우리가 원래 이 3개가 한 세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한 번에 다 조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보통 여러분, 자, 이 문제는요, 한번 필기해봐. 소위 기본 세팅이라고 해서 하나 이제 좀 보통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좋은 상황인데, 여러분 혹시 밑에 있는 225번 문제는요, 위에 있는 식 보시면 K의 위치 보이세요? 보통 이 문제는 K라는 문자가 들어있단 말이야. 자, 근데 여러분 밑에 문제는 K가 어디 있어요? 왼쪽. 왼쪽에 같이 있잖아. 자, 우리 보통은 사실 오른쪽이 0인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른쪽이 0이든 아니든 상관없긴 해요. 특별히. 근데 보통 여기 파트를 풀 때는 K가 오른쪽인 걸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들어보시면 이제 공감될 건데, 일단은요, 기본 세팅이라고 부를게요. 보통 기본 세팅에 K를 어디에 두는 걸, 그러니까 K를 혼자 두게 하는 게 보통은 국룰입니다. 그러니까 필수까지는 하는데 이렇게 좀 편하긴 해요. 그 다음은요, 배운 대로 갈게요. 그 다음은요, 저희가 배운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y는 함수로 가는 겁니다. 자, 얘 한번 빠르게 그려볼게요. 그리는 과정은 탁 하면 탁 나오면 좋겠다. 너무 오래 걸려. 0과 2 증가함수 오니까 0,2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잘 봐.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0,2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여기 2네요.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 맞나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들어보시면 뭐 해본 적이 있을까, 이런 작업 자체를. 자, 지금부터 얘는 제가 K가 뭔지를 모르잖아. 즉 일종의 이제 움직인다. 자, 지금 얘를 우리가 이제 움직일 거예요. 자, 움직일 건데 혹시 Y는 K 그래프 모양 뭔 줄 아세요? 일자. 숫자일 때 우리 보통 일자. 자, 그럼 이것도 일자인데. 자, 가로 모양의 선이면 다들 아시죠? 뭐 Y는 2, Y는 뭐 그런 거 가로 모양 선. 딱 잡으세요. 지금부터. 딱 잡. 지금부터 이렇게 움직일 거야 우리가. 움직이면서 조사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K가 예를 들어 여기쯤에 있으면, 자, 혹시 만나는 교점의 개수 보이세요? 몇 개지? 한 개잖아. 이때는 실근이 몇 개란 얘기야? 한 개인 거예요. 교점의 개수랑 실근 개수니까요. 자, 쭉 내려가다 보면 자, 어느 타이밍에 언제가 오게요? 자, 딱 이때 교점 몇 개예요? 예. 2개인 거 보이세요? 여기 2개? 그럼 이때는 실근이 몇 개일 때야? 2개입니다. 자, 여기를 내려가시면 교점 몇 개? 3개지. 요때가 실근 몇 개인 거야? 이번 문제죠. 요때가.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요때 교점 몇 개? 2개. 실근 몇 개? 2개. 더 내려가면 교점 1개겠죠. 그러니까 요게 어쩌면 222번부터 세 문제의 정답이 지금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조사를 해서 정답을 쓰는 문제인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그냥 한 큐에 한번 3개를 다 써보겠습니다. 자, 도와주세요. 그럼 봐봐. 그럼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자, 한번 쭉 한번 타임라인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봐봐. 여기 위에서, 자, 여기 위에란 말은 K가 2보다 클 때지. 자, K가 2보다 클 때는요, 교점 몇 개였지? 여기. 한 개였잖아. 그때는 실근이 몇 개라고요? 이때가 지금 실근이 1개 맞아? 근데 자, 순간적으로 K가 2일 때 실근이 몇 개가 돼요? 이때 교점 몇 개 돼? 2개 되는 거 아시겠어요? 실근 2개. 그리고 K가 2보다 작을 때는 실근 몇 개? 여기 지금 몇 개예요? 3개잖아. 언제까지 3개예요? 뭐보다 클 때까지? 여기 밑에가 마이너스 2거든요. 이것보다 클 때까지는
실근 3개 맞나요? 그리고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실근 몇 개? 몇 개? 2개죠. 그리고 이것보다 작을 때는 실근 몇 개로 끝난다? 쭉 한 개로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정답을 쓴 거예요. 즉 222번은요 3개니까 요게 어쩌면 222번의 정답인 거예요. 그럼 자 223번은요 실근이 몇 개? 2개니까 자 이 부분이 뭐다? 223번의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자 224번은요 실근이 몇 개? 1개일 때니까 요렇게 2개가 224번의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위치 관계 문제 풀 때 보통 한 세트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한 세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저희가 어쩌면 왜 이게 기본 세팅이냐면 K를 혼자 두면 얘를 움직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K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K를 움직이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꼭 K가 아니어도 괜찮긴 해. 0이어도. 근데 보통은 K를 혼자 두는 게 조금 더 낫다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밑에 있는 225번 문제 연습 들어갑니다.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왼쪽처럼 실근 몇 개인지 조사해봐라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조사하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보통 왔다 갔다 문제. 그러니까 조사된 결과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 3개던데? 뭐 이렇게. 그럼 그래프를 딱 그린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보다 보면 실근 3개인 곳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랑 같다는 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225번부터 세 문제.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한 세트 문제니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은 근데 역시나 이제 많이 해보시면요 또 그래프 그리기 싸움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만 빨리 그리면 별것도 아니야. 이 찾는 것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선생님, 네. 뭐 4차 함수나 3차 함수도 전형 공식 쓸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만약에 여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실근을 구해가지고 그냥 떠올라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보통 우리가 지금 너가 탁 뭐 감동하는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일 때 기준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원래 2차 방정식도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 그 문제를. 근데 2차 방정식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게 판별식이라는 좋은 아이템이 있잖아. 이해해? 근데 3차 이상부터는 그런 아이템이 솔직히 말하면 없진 않아. 3차 방정식은 약간 또 아이템 하나 있긴 해.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템이 딱 대놓고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함수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을 결론적으로 쓰면 지금 당장은 그냥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딱 2차 방정식 전용이고. 아니 근데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근의 공식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냥 써지나 않는 거죠. 3차 방정식이에요. 네. 그 3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이라고 있거든요. 따로. 그거를 따로 외우면 쓸 수 있긴 해요. 3차 방정식 전용. 근데 이걸 왜 소개 안 해준 줄 아세요? 보여드릴까? 있어요. 여기 있다. 뭐야 저거? 저게 전부 다 식이 근데 요게 이제 여기 한 줄이 그 3차는요 근이 3개잖아요. 요게 근 하나, 근 둘, 근 3개예요 이렇게. 저기 대입하면 나옵니다. 있긴 해요. 네. 3차 방정식이 근의 공식입니다. 외우면 근 구할 수 있어요. 대입해서.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외우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3차 방정식을 주고 뭐를 구해봐라? 거꾸로 근이 3개다. 자 우리가 주목할 거는 실근입니다. 자 이 질문 아무도 안 하네. 쌤 근데 예를 들어 224번 있잖아. 그래서 여기 허근은 어떻게 해요? 허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결론은 실근의 개수랑 같은 거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허근이 몇 개가 페이크성이야. 그러니까
서두는 보지 말고 실근이 몇 개인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 세팅. 자 이것도 가능은 한데 보통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한다? 한쪽에다가 K를 혼자 두는 걸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얘를 저희가 그릴 수가 있고요. 온전히 얘를 약간 움직임 용도로 쓰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부터 한번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자, y 프라임을 이렇게 해서 식 만드신 다음에 바로 암산할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암산해서 바로 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는 0,0, 얘는 1, -1 되니까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0,0, 1, -1. 자,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얘를 그린 다음에 얘를 움직이면서 조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도와주세요. 자, 위에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K가 일단은 어디까지는 몇 개죠? 자, 첫 번째 그 경계점이 어디게요? 0을 기준으로 해서 K가 0보다 클 때는 교점이 몇 개? 한 개. 그 말에 실근이 몇 개? 여기가 실근이 한 개인 거야 지금. 그러다가 K가 0이 되는 순간적으로 몇 개가 돼요? 교점이 2개가 돼요. 실근이 2개. 그리고 다시 K가 0보다 작다가 어디까지? 마일보다 클 때까지는 교점 몇 개죠? 그거 보시면 자, 3개 보이세요? 3개? 이때가 3개입니다. 그리고 K가 -1일 때는 교점이 2개였다가 마무리는 교점이 1개인 걸로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조립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예를 들어서 225번 문제는요. 정답을 뭐라고 쓰면 돼? 저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226번에 실근이 2개일 때였거든. 그럼 정답 뭐라고 쓰면 돼요? 2개인 게 요거 2개잖아. 이번 경우는 분음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K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227번은 실근이 1개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반대로. 어차피 고1 때 위치 관계를 떠올리며 이렇게 3개가 한 세트로 전부 다 조사를 다 한 거지. 이렇게. 지금 실근이 없는 경우 없나요? 없는 경우 없는 거지. 항상 지금 존재 일단 해요. 없을 수는 없고 몇 개 있냐 그런 싸움인 거야. 그럼 이해돼요? 자, 저희 다른 집 가볼게요. 자, 일단은 쉬는 시간 전에 요거를 이용은 다 하고 오시겠습니다. 내 생각에. 베이비스에 몇 쪽 가시냐면, 자, 쭉 넘겨보시면, 자, 96쪽 가볼게요. 자, 96쪽 가보시면, 유형 59번. 이 이제 방금 했던 그 유형 맞나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약간, 이제 시험 문제는 조사시효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2번처럼 실근이 뭐 2개 있다 이런 식으로 3번처럼 실근이 3개 있다 뭐 4번처럼 여러분들 중근은 실근 몇 개라고 쳐야 돼요? 이번 경우 이거는 1개. 자, 한번 쳐볼래 밑줄? 자, 중근은요 문제 풀 때 중근은 실근 1개처럼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서로 다른 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중근은 서로 다르진 않잖아요. 1개라고 취급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5번 가볼게요. 자, 5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시험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실근이 몇 개가 아니라 실근이 몇 개인데 양수인 게 1개, 음수인 게 2개까지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부호까지는 또 역시나 그려보시면 보일 거예요. 여기는 양수가 2개, 음수가 하나. 그러니까 실근이 3개라고 같은 3개가 아닌 거야. 어쩌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응용될 거예요. 이 정도는. 5번 문제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유형은 하나만 볼 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 이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프 문제라고. 제발 그래프 좀 빨리 그리세요. 그리고 기만 시험 보네 여기가. 근데 여러분들이 까먹더라도 하나 까먹지 말는 거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그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나머지는 그냥 상기가 돼요. 그래프 까먹지 마세요. 한 2달 뒤에 다시 그려볼 건데
근데 이 정도 해보면 많이 안 까? 한 2달은 버티겠죠? 내일 학교 가시면 이제 수업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한 8월 말까지는 여기를 끝낼 거라 앞에를 못 한단 말이야. 물론 저희 특강 때 좀 해서 좀 기억은 나긴 하겠지만 학교 수업이 복습이야. 여러분들. 이제 들으면 이해돼야 돼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자, 이번 문제는 단순히 실근이 3개가 아니라 3개인데 1개가 양수고 2개가 음수인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자, 저도 한번 가볼게요. 자, y는 자, 요게 지금 기본 세팅입니다. k가 한쪽에 있는 거. 자, 도함수 구한 다음에 말을 맡길게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말로 하니까 엄청 배고프다. 이렇게 크다고? 싫어. 뭔가 이상. 아, 20만이에요? 그쵸. 이거 지금 마이너스죠? 또 피했나 내가? 자, 이렇게 20이네. 대충 내가 억울한 게 막 보시를 했거든요. 좀 억울한 게 그러니까 선수 쳐가지고 선방수 제가 당했습니다. 보시라 그랬는데. 자, 그리고 1, 제가 할 거예요. 선수를 치면 제가 좀 아쉽죠. 자, 이거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기린 게 1이야. 사실 여러분들 알죠? 이게 항상 1이야. 마지막에. 이게 진짜 짜증나요. 딴 것보다도. 자, 1,-7. 그리고 위로블로 yΔ 0,0 위로블로 이렇게 해서. 자, 이 그래프인데 자, 이번 문제는 뭐다? 자, 뒤에 읽어보시면 1개의 양분과 2개의 음근. 즉 정리하자면 실근이 3개인데 3개 중에서 플러스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2개인 곳이 있냐는 거야. 이거 보이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으면요. 요거 지금 실근 몇 개야? 실근 3개인데 양수 몇 개? 하나. 여기 하나, 음수 몇 개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여기는요. 실근이 3개인데 양수 몇 개? 2개. 음수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호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여기 위에니까 정답을 쓰실 때는 어떻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나? 여기 딱 여기 사이거든요. 여기 사이. 여기 사이니까 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다. 약간 이제 이런 문제. 앞으로 제가 이거라 부를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유형 61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유형 61번은요. 8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약간 이제 방금이랑 결국은 막상 같은 문제인데 약간 한 단계가 추가가 된 문제가 저 이제 유형 61번입니다. 8번 문제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릴게요. 우리 그 고1 때도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2차 함수랑 할 때 이 유형이 있어요. 약간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막상 까보시면 방금 그 문제가 나오는데 약간 작업을 하나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일단 보시기에 방정식 문제예요, 함수 문제예요? 이거 함수 문제로 보이세요? 다시, 자, 방금 96쪽은요, 이게 다 방정식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번 문제는 보시기에 함수 문제입니다. 필기해볼까? 자, 지금 주어진 문제는요, 일단 함수 문제예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두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에 뭐가 나와 있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즉 함수의 교점이 3개라고 교점이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지금부터 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우리 봐봐. 함수를 혹시 여러분들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지. 우리 지금은 반대로 했잖아. 방정식을 함수로 갔는데 혹시 함수를 방정식으로 갈 수 있나요? 보통 여기 사이에 이제 뭐 해주면 되게? 자, 연립을 이용하시면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먼저 이 문제는 첫 번째.
함수가 나왔는데 교점이 3개래요. 그 말은요.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방정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y는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요거 지금 3차 방정식인 거지. 다시 얘 교점이 3개란 말은 이 방정식 실근이 몇 개란 얘기예요? 몇 개란 얘기예요? 이거 실근 3개란 얘기 맞아요? 이렇게. 자, 이제 이 문제는 뭐가 된 거야? 왼쪽에 있는 뭐 2번 같은 그런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자고? 다시 함수로 가야 돼요. 이렇게. 자, 다시 함수로 갈 건데 가시기 전에 아까 말한 기본 세팅부터 자, 반대편 2항에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함수로 가자는 거예요. 흐름 이해돼? 이 문제가 어쩌면 이제 아까까지는 여기가 나왔잖아. 방정식을 함수로. 바로 앞 단계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주어지는 문제가 함수로 주어진 거야. 그럼 저희는 연립을 통해서 방정식 갔다가 다시 2항에서 다시 함수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는 똑같이 풀면 됩니다. 이제 또 그리신 다음에 실근이 3개가 되네. 즉 다시 이제 교점이 3개가 되네. 제가 지금 열심히 한번 색깔펜으로 표시를 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흐름 정리해 볼게요. 참고로 우리 쉬는 시간 다음에 배울 부등식에도 이런 유형이 있어요. 다시 자, 이번 문제는 언뜻 보시면 다 이제 함수 문제거든. 이번 라인이 함수의 뭐 교점이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즉 함수의 교점이 나왔는데 저희는 뭐 했다? 자, 이 함수를 연립해가지고 이 연립 방정식,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즉 교점이 3개란 말은 실근이 3개란 얘기야. 그리고 반대편 2항에서 기본 세팅 바꾼 다음 또 함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방정식, 함수예요. 어쩌면 다시 한번 어쩌면 지금까지는 이게 문제였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문제였다고요. 방정식을 함수로 가는. 이번 문제랑 한 단계가 추가된 거야. 함수를 방정식 왔다가 다시 함수로 가는. 이해돼요? 자, 한번 밑에 9번 문제 있잖아. 다 풀진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까지만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 계산은 똑같습니다. 한번 숙제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이 문제 한번 풀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내용은 이제 부등식도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미 알잖아. 위에 있다. 그런 걸 또 이용해서 또 그래프로. 그러니까 오늘 컨셉은 이미 아는 거를 그냥 하는 거야. 이미 아는 걸. 너무 진지하지 않길 바래요. 자, 9번도 한번 식만 세워볼게. 마무리는 똑같으니까. 뭔가 사실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뭔가 원래 이런 사고가 딱 고착화가 되면 안 돼. 사실 되게 유연하게 사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빌려주고 도와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이게 기본이거든. 수학에서. 자, 한 번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읽어보시면 일단 언뜻 보시기에도 이건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함수 문제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이 함수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요 1차 함수가 뭐라고 써있다?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여러분들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요. 자,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도와도 몇 개? 한 개란 얘기죠. 자,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야? 자, 교점이 한 개란 말이 이 두 식을 한번 연립해 볼게요. 자, 연립한 요 연립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란 얘기야? 여러분들 실근 몇 개? 요건 한 개란 얘기죠. 이제 이렇게 바꾸는 순간 오늘 내용이 되는 거야. 사실 요 하나가 주관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2항에서
자, 기본 세팅이라 부를까? 보통 저는 한쪽에 K가 있는 걸 선호합니다. 이제 바꾼 다음 다시 어디로 가죠? 다시 또 함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함수에 또 역시나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그려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K가 혼자 있는 거라 이렇게 같이 있는 거는 좀 달라요.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K가 혼자 있으면 이거는 단순히 이거잖아. 그럼 자, 이거 사진 봐봐. 이것도 이론상 가능은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기울기가 양수인 요런 모양으로 움직여야 돼요. 요런 모양을. 이게 쉽겠냐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작업을 좀 하는 거야. 연립해서 이 항에서 작업을 하는 거야. 좀 쉽게 풀려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마 계산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18분인데 좀 정없지만 23분까지 쉬겠습니다. 자, 왜요? 정이 없지만 오늘 내가 지금 그 마지막 남은 내용을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딱 지금 한쪽 남았는데 근데 그 한쪽을 또 내가 이해시켜야 되겠는데